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 0.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이번 사태 충격 속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는 B컷을 단행한 뒤 5월 28일에는 0.5%로 추가 인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과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어 6번째로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마도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경기 방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지금 실물 경기가 워낙 좋지 않습니다. 정말 바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민간 소비 부진에다가 취업자 수까지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뜻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이 총재의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는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늦어도 아마 올해 4, 4분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해외 경제 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 영향이 지속되면서 더딘 회복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백신 접종 확대 및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재정 분양책 추진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1.4%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채 금리는 10년 만기 기준으로 해서요. 금리 상승으로 최근에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증시에 급등락을 불러온 한미 국채금리의 상승 흐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계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자산 가격도 압력을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비용을 조달하는 금리 또한 상승해 증시에 크나큰 악재입니다. 대출받은 가계에도 큰 부담이 작용됩니다.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돈을 풀고 그 돈을 국채로 조달하면서 국채의 매력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조만간 한국은 약 20조 원, 미국은 약 1조 9,500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100조 원을 추가로 풀 계획입니다. 이 돈을 위한 재원 중 상당수는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채 공급을 늘리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이번 사태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의 상황 그리고 각국 정책 대응 및 파급 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보급 지연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어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 교역은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다만 서비스 교역은 백신 보급이 국가 간 시차를 두고 진행됨에 따라서 정상화에 따른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 경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고요. 금년 1월 들어서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요. 산업 생산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백신 보급 및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면서 최근 중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호조 등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요. 앞으로 쌍순환 성장 전략의 본격적인 추진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심화, 그리고 중국은 지금 기업 부실채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팬데믹 재확산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겠으나 이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소비 부진으로 개선세가 약화되었고요. 향후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제유가인데요.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60달러 내외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백신 접종 개시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진 가운데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산, 바이든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 등이 가세한 데 기인합니다. 향후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으로 부진이 이어졌으나 수출이 IT 부분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 투자도 회복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천만다행인 것이 지난해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교역량이 급감했지만 수출 세계 7위 순위는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액은 5,125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순위는 2019년과 동일한 7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계속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회복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에 전망한 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도에는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삶은 당초 예상보다 더 팍팍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는 기존 전망치보다 더 오르고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마이너스 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 2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128만 3천 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 축, 수산물 가격 오름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간 수준에 머물렀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중반을 유지하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의 영향을 받아 장기시장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경기 회복 기대와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0.5%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시점은 아니라고 봤지만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며 억압되어 있던 소비가 분출된다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원래 경제가 안정돼 고용이 확대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전후가 되면 당연히 기준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특히 기준금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인상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도 따라서 인하시키는 게 통상적으로 해왔던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 부채이든 가계 부채이든 미리미리 이자 비용 부담에 대비를 못하게 된다면 한계 기업과 한계 가구는 폭증할 것입니다. 유비무한 정신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